자,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기능은 요 버튼에서 스위치 콤몬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인터락 피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enable address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입력의 어떤 PLC의 어떤 어드레스를 참조를 해서 그 어드레스가 ON일 때 활성화시키겠다 또는 OFF일 때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기능을 여기다 걸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PLC가 뭐 오토 모드이냐 또는 매뉴얼 모드이냐 어떤 모드의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이 터치가 enable 되거나 또는 disable 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부여하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PLC의 접점을 i124.01234번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124.4번 다섯 번째 있는 스위치 하고, 그 스위치가 ON일 때, 그 접점이 ON이 됐을 때 우리가 이 스위치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OK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더불어서 하나 설명드릴 거는 그 밑에 딜레이 피처라고 있습니다. 딜레이 피처. 딜레이 피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스위치를 누를 때 누르자마자 바로 작동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누르는 동작을 약간의 딜레이를 줄 것인가 하는 그 기능을 적용할 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그 푸시 버튼 실습할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면 PLC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PLC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별도의 그 타이머를 안 쓰고 여기서 타이머를 적용시키면 스위치를 누르는데 눌렀을 때 바로 동작이 아니라 1초, 2초 동안 눌러야지만 다른 화면으로 전환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이 딜레이 피처 기능으로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기능만 먼저 확인을 해보죠. 이 인터락 기능에서 OK 하시고, 그 다음에 PLC 프로그램에서 사실 뭐 여기서는 PLC 프로그램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냥 이놈의 입력 상태 자체를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PLC 프로그램에서 어떤 접점을 별도로 살려주거나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우리가 스위치 자체를 연결해서 입력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거기 때문에 PLC에서는 굳이 뭐 해줄 게 없고요.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설정된 거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기능을 좀 같이 우리가 편집하면서 사용하는 기능들 중에, 지금 요 스위치를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클릭해 놓고 잠시 후에 이렇게 보시면 좌측에 화살표하고 이렇게 앞정 표시가 같이 나타납니다. 눌러놓고 조금 있으면은 화살표하고 앞정 표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 표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화면을 구성을 하는데 좌측에 있는 이 화면을 가서 더블 클릭해서 찾아서 들어가는 방법, 또는 지금 위에 탭이 쭉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걸 찾아서 막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페이지가 많아지면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여기서 화살표를 누르면 바로 그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이제 이건 편집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물론 뭐 좌측에 있는 요 그 베이스 화면을 클릭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이 베이스 화면이 어떤 건지 페이지가 많아지면 또 그것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미지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가지 라고 했을 때 화살표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앞정 표시 같은 경우는 앞정 표시를 눌러 놓게 되면 얘가 이제 락이 돼 버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를 갖다가 올렸을 때 자물쇠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죠. 자물쇠 모양으로 생긴다는 거는 내가 얘를 이동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오브젝트가 꽉 차 있을 때 다른 오브젝트에, 이제 내가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오브젝트의 간섭을 안 받고 그냥 걔는 딱 그 자리에 고정해 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락을 걸어주게 되면은 뭐 이렇게 마우스로 실수로 건드려도 이동하거나 이렇게 이제 변경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방지할 수가 있죠. 다시 얘를 풀어주려면 릴리즈를 시키거나 여기 보시면 릴리즈 픽스드 핀이라고 있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지금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를 해제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제를 했을 때는 릴리즈 된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편집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을 같이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 우선 저는 인터랙 기능을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이 됐을 때만 이제 화면이 전환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기능들, 이렇게 PLC의 접점이나 어떤 부분들을 참조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자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면, 지금 시뮬레이션 모드입니다.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테스트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하고자 하실 때는 시뮬레이션 모드를 실행을 시키시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요 뷰 창에 보시면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참조로 하고 있는 어드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 i124.4가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조작 감시를 눌러도 띠띠띠 하고 이렇게 이제 안 들어가죠. 화면이 전환이 안 되죠. 다른 것들은 전환이 잘 되는데 얘는 전환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i124.4를 한번 이렇게 눌러서 ON을 시켰습니다. ON을 시키고 나면 조작 감시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모드가 실제 PLC하고 직접 연결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참조로 하고 있는 이런 어드레스를 이렇게 ON, OFF로 바꾸거나 또는 만약에 어떤 데이터 값이라면 그 데이터 값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뭐 PLC 연결 안 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능들은 충분히 다 이렇게 이제 테스트하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인터랙 기능 다 되셨죠? 자, 얘는 뭐냐면 내가 모든 화면에서 내가 만드는 모든 화면에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밑에 그 우리가 이제 꼬릿말, 우리가 그 문서 편집할 때 보면은 왜 머릿말, 꼬릿말들은 한번 설정해 놓으면 얘는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화면에서 내가 공통적으로 메뉴들을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일종의 꼬릿말을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 놓으면 언제든지 이 꼬릿말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능들을 안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화면에다가 메인 메뉴들을 여기다가 몇 가지를 쭉 구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는 저 혼자서 지금 한번 해볼게요.
밑에다가 이렇게 이미지 화면, 조작 감시 화면, 설정치 입력 화면 등등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다가 화면 그 메뉴들을 쭉 구성을 했는데 나중에 페이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되면 그러면 각각의 메뉴들을 다시 사이즈 조정하고 또 명판 수정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그걸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각각의 페이지를 또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메뉴 구성들을 이렇게 각각의 페이지에 갖다가 붙여넣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요 아래쪽에다가 한 번에 그냥 입력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잘라내고 아래쪽 화면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니까 사이즈는 다 조정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잡고 아래 위 사이즈, 그 다음에 좌우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7개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사이즈를 조금 작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 위 간격, 이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이 메뉴 버튼들의 보여질 그 크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편집이 끝나면 다시 이걸 이렇게 이제 닫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이 화면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터치가 안 되죠. 그죠? 여기서는 터치가 안 됩니다. 딱 이미 이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적용하는 게 모든 화면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지금 여기 몇 개 버튼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도 좀 같이 할 건데, 그러면 내가 이 화면에도 그 메뉴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동일하게 해당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오른쪽 넥스트 푸터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공통된 우리가 조금 전에 설정했던 그 공통 이미지가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메뉴들이.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현재 여기다가 이제 더 추가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설정치 입력, 스위치 딜레이, 알람까지 다 카피를 해서 컨트롤 카피, 그 다음에 다시 밑에 화면에서 컨트롤 V 하고요. 사이즈 줄이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뭔가 이런 메뉴나 이런 버튼 크기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사이즈나 그 다음에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통일시키고 싶다면 여기서 카피 파트 쉐이프라고 하는 거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자 하는 곳에 페이스트 파트 쉐이프 이거는 그 모양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이거는 그 크기나 사이즈는 같은 속성으로 안 바뀌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하실 때 그냥 얘네들을
지금 우리가 여기 밑에다가 6개, 7개 메뉴 넣어야 되죠. 네, 6개 합시다. 제가 이제 저는 홈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메인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메인은 위에 있는 버튼 써도 뭐 상관은 없어요. 네, 좀 들어가는 게 약간 너무 좀 빡빡하죠. 그래서 네, 이 정도 6개로 그냥 쭉 가시고, 이미지 조작 감시, 여기는 운전 상태, 사 번 페이지, 그 다음에 설정치 입력. 설정치 입력은 5번, 그다음에 스위치 딜레이, 번 그 다음에 알람이 7번.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른 페이지에도 적용을 하겠다. 다른 페이지에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동일하게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 다른 페이지에서도 내가 이 동일한 메뉴를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밑에 부터 여시고 오른쪽에 버튼 한번 눌러서 그냥 바로 불러오기를 하면 되죠. 다른 페이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밑에 부터 한번 여시고 오른쪽 화면 한번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메뉴의 구성 자체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측이나 좌측의 버튼이 넥스트 버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메뉴 구성을 서로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서로 다른 메뉴 구성을 해 놓고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냥 메인 메뉴만 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밖에 이제 없는 거지만, 각각의 서브 페이지에 또 서브 메뉴들이 별도로 또 달라져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또 만들어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래쪽에다가 이제 홈 버튼을 하나 만들면, 또는 뭐 메인이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면 어디에서든지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를 따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뭐 이런 데다가도 하나 메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미지 화면부터 한번 간단하게 작업을 해봅시다. 이미지 화면은, 자, 우리 이 위쪽에 있는 헤더도 한번 하는 김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헤더에다가는 지금 공통으로 사용할 지금 이제 이 제목들이 여기 들어가는 이제 공간인데, 여기다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밑에 그냥 아무런 어떤 백그라운드 없이 이렇게 그냥 글자만 떨렁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하나의 백그라운드 이렇게 그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고, 우리 보통 보면은 HMI 화면에서 이제 시계, 시간, 날짜 기능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다가는 현재 시간과 날짜까지도 그냥 공통적으로 보여지도록 그렇게 이 윗부분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구성을 하실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사각형으로 이 지금 우리가 요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너무 그렇지 않게 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색깔 하나 입력을 하시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놈을, 자, 이놈을 우리가 뭐 어떤 그 화면에서만 보여지는 놈이기 때문에 그냥 이 위에다 이렇게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자 자체를 이 위에다가 만약에 올리게 되면 이게 이제 모든 화면에 공통으로 보이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 이제 글자는 해당하는 화면에서만 나타나야 되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는 형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남은 공간에다가 시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넣으실 때는요, 다시 할게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 데이터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돋보기로 좀 키울게요. 자, 여기에 이 항목 보이시나요? 데이터 디스플레이. 메인 메뉴에서 이제 아이콘들 중에서 데이터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항목, 요놈을 한번 클릭을 해서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적당한 사이즈로 일단 조정을 좀 한번 하시고, 이 속성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성 들어가시면 데이터 디스플레이, 데이터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도 여러 가지 또 기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간쯤 보시면 데이트 타임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트 타임 디스플레이.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폰트를 좀 바꾸겠다라고 하면 원하시는 폰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형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형식이. 데이트는 연, 월, 일 형식으로 나타내겠다. 그 다음에 시간은 시간과 분으로 나타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OK 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한 줄에다가 다 이렇게 쓰지 않고 별도로 아래 위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카피 하셔가지고 위에다가는 연월 1만 나타내시고, 연월 1 데이트만 나타내시고, 아래쪽에다가는 데이트 빼고 요일하고 시간만 나타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색상 같은 것들을 좀 변경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플레이트 컬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지금 현재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글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색상을 뭐 다른 색깔로 변경하시고자 하신다면 여기서 적당한 보색을 찾으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냥 나는 검은색을 그냥 그대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검은색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로 가기 버튼도 내가 공통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얘를 컨트롤 X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안에다가 그냥 넣어버리는 겁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공통으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헤더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헤더를 닫으시고 이제 그 화면에서 보여질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이제 위에다 갖다 올려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화는 조금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잘합니다. 색깔이나 배치나 이런 것들이 약간 미적 감각이 있으시면 훨씬 더 예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 거 이렇게 쫙 보면 딱 감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헤더도 다른 화면에서도 다 공통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에서, 자, 일단 요 버튼은 이제 다 삭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가기 버튼. 그래서 얘는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적용하고 닫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요 글자의 위치만 적당하게 배치를 해주시고, 세 번째 화면도 마찬가지 눌러서 선택하시고 닫고, 얘는 삭제, 위치 조정.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고 이동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